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왕 클래스 1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마감 사강 살펴보도록 하시죠.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하락장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3001선에서 코스피는 마무리가 되었고요. 0.28% 빠지면서 장 마감 지었습니다. 코스닥은 0.5% 빠지면서 1005선에서 마무리를 지었네요. 네,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기관만이 홀로 매수 우위 보인 가운데 개인과 외국인은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기관은 4,688억 원, 개인은 3,683억 원, 외국인은 1,339억 원 물량을 털어냈습니다. 코스닥 상황도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의 수급 상황은 개인이 그렇습니다. 개인이 1,811억 원 물량 담아냈고요. 기관과 외국인, 특히나 외국인은 623억 원, 기관은 832억 원 물량 덜어냈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 상황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월요일에 주식왕 신광서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랑 이 초록색 그린 나름의 커플인 것 같아요. 제 생각일까요? 네네. 넥타이랑. 넥타이랑 옷이. 네. 네, 약간 색깔이 깔맞춤인 것 같아서 기쁘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 가능하시고요.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0690-6430 입력하신 뒤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전문가님께서 상담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종목 상담 생방 중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상담 바로바로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들어오셔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고민의 종목들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톡방 분위기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네, 많은 분들께서 입장을 해주고 계신 가운데 매니저님께서 많은 이슈들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네, 기사들과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남겨주고 계시고요. 그럼 오늘 장 살펴봤고요. 한 줄 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식왕의 한 줄 평,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되 휩쓸리지 말자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어떤 내용에서 이렇게 휩쓸리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을까요? 네, 주식시장을 보통 흔히 이제 파도에 많이 비유를 하잖아요. 네, 그걸 이제 서핑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파도의 어떤 흐름을 좀 잘 타고, 잘 타면서 파도를 참 이렇게 컨트롤 잘 하면서 그것들을 이제 자기가 그런 부분들을 좀 즐길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파악을 못하고 또 파도에 휩쓸리거나 그렇게 되면 좀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것처럼 주식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이제 본인이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이제 그 수준에 맞게 이제 수준에 맞는 종목들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큰 흐름에서도 지금 그 어떤 시장의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출렁출렁 거리면서 시장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고 악재들이 뭐 산적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좋은 소식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계속 그런 시장 속에서 개인분들이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좀 우왕좌왕하거나 하실 수 있는데 일단 시장의 어떤 그런 큰 방향이나 이런 흐름은 저는 그냥 결론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결론은 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큰 흐름을 파악하고 그 안에 있는 자잘한 흐름을 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도록 이제 해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은 시장이 오전에 이제 조금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어요. 오전에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이때 이제 또 상승한다고 시장에 괜히 이제 묻어서 또 휩쓸려 가다 보면 또 이런 하락을 맞는 거죠. 이런 하락을 이제 맞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니까 일단 지금 시장은 결과적으로 시장이 좀 안정적으로 움직인다라는 부분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 조금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조금 자꾸 시장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하고 내려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좀 세울 필요가 있고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보면 이 앞전에 이 저점 있잖아요. 이 접전. 그리고 이 앞전에 이 고점들. 앞전에 저점과 고점을 선으로 이으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예, 이렇게 네. 되는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시장의 흐름을 보면 여기서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어느 정도 반등이 올라왔고 반등 목표지까지 어느 정도 왔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치고 간다 하더라도 저항을 받을 수 있고 밀릴 수 있다라는 거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해줘야 되거든요. 일단은 여기서 시장이 밀린다고 하더라도 일단 저점은 여기인데 이 저점을 찍고 갈지 아니면은 그냥 올라갈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알 수는 없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까지 밀릴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까지 밀릴 것 같지는 않고 일단 이 앞전의 흐름을 보면 여기 이걸 이제 보통 흔히 아일랜드라고 하죠. 이렇게 갭으로 떨어진 부분, 요 아일랜드라고 하는데 이 아일랜드 갭 이 부분의 상단에서 좀 어느 정도 지지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한 2,900 후반이나 뭐 한 3,000선 정도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지지를 받으면서 이 위에 있는 이 저항을 좀 이제 좀 뚫으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전반적인 종목들의 흐름들을 보면은 역시 좀 대형주 위주로 매매를 하는 게 조금 편안한 시장이에요. 뭐 개별적으로 작은 종목들도 막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실적이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은 이제 테이퍼링을 앞두고 있고 이제 FOMC도 앞두고 있죠. 이제 긴축으로 인해서 자산 시장의 거품이 꺼지고 자산 시장의 가격이 내려갈 것이냐, 아니면 이제 경제 성장이냐.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 수출입 지수, 우리나라 이제 수출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뭐 역대 최대로 이제 나왔죠. 그러니까 경제 자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은 아직 나쁘지 않다는 거거든요. 기업들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좀 더 높아질 수 있다. 물론 이제 그런 어떤 지표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지금 뭐 나스닥이라든지 이런 어떤 우리나라의 뭐 코스피라든지 뭐 코스닥도 그렇고 좀 지수가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기는 하지만 일단 지금 뭐 유동성이 좀 많이 풀린 상태에서 테이퍼링을 진행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여기서 자산의 가격이 무너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시장의 흐름은 굉장히 평범한 시장의 흐름이고요. 그리고 흐름 또한 굉장히 그냥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시장이에요. 근데 이제 그 흐름에 휩쓸리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어떤 부분이 어떤 거냐면 이 앞전에 이런 하락이 나왔을 때 네. 개인분들이 굉장히 무서워하셨거든요. 저는 이때 계속 매수라고 했는데 이거 절대 팔지 마세요. 제가 그 카톡방에서도 이때 절대 팔지 마라. 이 마지막 날에는 이거 파는 자리 아니다. 이거 사는 자리지. 근데 뭐 방송에서는 이제 어떤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저점이 뚫렸기 때문에 뭐 이게 2,700을 간다 막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밀고 올라왔죠. 밀고 올라와서 지금 상단에 다시 왔어요. 상단에 다시 오니까 여기서는 이제 계속적으로 여기서 매수를 하기보다는 조금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지금 이번 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굉장한 스케줄들이 있죠. 그 중에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게 뭐 FOMC 회의가 있고 거기서 이제 파월이 어떤 발언을 할 것이냐. 테이퍼링을 이제 원래 매월 한 150억 불씩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시장에서는 그걸 한 300억 불씩 해갖고 내년 3월 정도에 이제 끝내려고 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할 거다라고 지금 예상을 어느 정도 하고 있고요. 그게 지금 주식시장에 가격이 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약간 공포에 너무 젖어 있지 말자. 그러니까 코스피의 상승 여력은 좀 더 있어 보여요. 지금 전반적으로 흐름을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그냥 횡보하는 영역대에 있어요. 코스닥은 그냥 이 안에 지금 갇혀 있죠. 지금 여기 줄이 쳐져 있는 이 박스권 안에 그냥 갇혀 있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흐름이 나오거나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간다 하면 이 위에 박스권 요 상단 그 부분에서 또 왔다 갔다 하는 이 박스권 안에 지금 계속적으로 갇혀 있는 흐름인데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흘러내렸죠. 다만 이제 그 코스피 추세를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내려오는 이 추세를 지금 이번에 상승을 하면서 벗겨냈죠. 그러니까 밑으로 언더슈팅을 주고 나서 이 밑에 있는 언더슈팅을 주고 나서 밑으로 이렇게 깨져 내려가는 게 아니라 지금 반등을 주면서 일단 이 하락 추세를 벗겨냈어요. 벗겨내고 그리고 나서 위에 이제 이 앞전에 있는 이 그 매물대에서 좀 저항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은 너무 그렇게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연말이 좀 가까워지면서 시장이 이전에 이제 이 앞전에 내려올 때 굉장히 계속 내려갈 것처럼 종목들이 지수는 크게 내려가지 않는데 종목들이 계속 깨져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늘 같은 경우 지수가 좀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대형주들은 그렇게 많이 깨지지 않아요. 많이 깨지지 않고 많이 내려왔던 종목들이 저가 매수가 좀 붙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금호석유화학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올라갔고요. 일단은 뭐 현대위아나 이런 종목들도 흐름이 괜찮았고 조금 내려왔던 뭐 동국제강이나 이런 것들도 거의 뭐 뭔가 약간 내려왔죠. 약간 내려오고 뭐 어떻게 뭐 지수가 지금 오늘 보면 약간 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하단이 1%가 넘어요. 그러니까 상승이 1% 정도 나왔다가 하락이 0.2%로 예전 같았으면 종목들이 여기서 지수는 0.2% 정도 깨짐에도 불구하고 종목들이 막 3, 4%씩 깨져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그 위에부터 밑에까지 이게 한 1% 정도가 크게 하락했음에도 종목들 대형주 같은 경우는 장중에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시장은 뭔가 어떤 그런 큰 위험이 있거나 하지는 않다. 그냥 연말이 좀 가까워지면서 이제 배당이라든지 아니면 그 세금 이슈라든지 이런 불확실한 어떤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되면 내년 초 1월이나 이런 부분에 좀 괜찮지 않을까. 뭐 산타랠리 뭐 1월 효과 뭐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그냥 좀 약간 막연하죠. 근데 이제 수치적으로 통계상으로 1월 달에 이제 종목이 조금 이제 지수가 좀 흐름이 괜찮은 날들이 이제 제일 많다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1월 달이 되면 정부에서 이제 정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육성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약간 발표하는 것들이 좀 생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수혜를 입는 업종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상승이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12월까지 뭐 그 대주주 뭐 종합과세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해결이 되고 나면 1월 달부터 그때 미리 팔았던 어떤 사람들이 또 1월 달에 좀 다시 제자리로 사들어오는 또 그런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좀 1월 달에 12월 달에 그런 불확실성이 좀 없어지면 전반적으로 흐름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12월 대신에 이제 그 내년 초에는 이제 미리 조금 어느 정도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뭐 금리를 원래 예전에는 9월에 이제 인상을 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좀 6월로 앞당겨졌어요. 6월로 이제 그 금리 인상을 9월에 금리 인상이 됐을 확률이 예전에는 뭐 7, 80%를 왔다 갔다 했다면 지금 90%가 넘어가고요. 6월 달이 이제 뭐 한 60%대에서 지금 한 70%대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년 3월에 테이퍼링이 끝나고 나면 3개월 만에 바로 금리 인상을 한다?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한 시장의 부담이 좀 있는데 그 또한 지금 어느 정도 가격에 다 반영이 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안 좋은 어떤 부분들이 가격에 다 이미 반영이 돼 있다라는 게 오히려 시장에는 조금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부분에서 좀 보면 대형주 중에 이제 실적이 괜찮을 만한 종목들이 지금 많이 내려온 종목들이 이제 그 밑에서 이제 만약에 사지를 못했다면 그때 당시에 이제 내려올 때 지금은 이런 대형주를 사자 그냥 그 중소형주 빨리 버리고 그 어차피 같이 깨졌으니까 밑에서 실적이 좋은 그런 대형주를 사자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계속적으로 내려올 때 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지금 지수가 밀고 올라올 때 중소형주들이 돌아오는 어떤 그러니까 내가 샀던 중소형주들이 마이너스 폭이 좀 심했다가 좀 어느 정도 이제 대형주와 같이 좀 이제 돌아왔을 거예요. 돌아왔을 때 그런 부분에 포트를 좀 교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단에서 교체를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 일자로 보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제 12월 15일 날 파월이 이제 시장에다가 어떤 발언을 하겠죠. 그 성명서를 발표할 때 그때 시장은 오히려 그 우려했던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이 폭락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때 시장이 한 번 더 슈팅이 위로 나올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슈팅이 나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가나보다 하고 따라가면 거기서 조정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FOMC 회의를 하기 전에 사람들이 사지 못하고 그게 끝난 불확실성에서 사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거기서 슈팅을 만들고 그 슈팅이 나오면 시장은 다시 금리 인상을 뭐 6월까지 한 번 하네, 두 번 하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또 다시 그런 부담감에 또 시장은 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슈팅이 나오기 전에 미리 들어갈 수 있는 용기가 있거나 아니면 그 정도의 현금이라든지 그런 어떤 포트폴리오가 돼 있으면 미리도 들어갈 수 있긴 한데 그런 게 없다면 그 불확실성이 확인 없어지고 나서 슈팅이 나올 때 그걸 보고 따라가지 말고 그 이후에 이제 눌릴 때 이제 그 부분에서 조금 포트를 교체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요. 일단은 그 슈팅이 나왔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중소형주를 던지고 나서 그리고 이제 눌릴 때 대형주들로 포트를 교체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이 시장에서 FOMC 회의를 앞두고 나서 딱히 어떤 포트를 과하게 움직이면서 바꿀 수 있는 타이밍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지켜보자. 그냥 지켜보고 이제 FOMC 회의가 끝나고 나서 시장의 반응을 보면서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그때 만약에 반대로 제가 생각했던 거와 반대로 이제 시장이 만약에 FOMC 회의를 하고 나서 시장이 막 내려온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여기 저점 테스트를 하겠죠. 여기 아까 말씀드린 이 이전에 저점 테스트를 하겠지만 그래도 시장은 다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만약에 무너지거나 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만약에 슈팅이 나온다라고 하면 위로 이렇게 슈팅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120선을 돌파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조정이 나오면서 밟고 가려고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슈팅이 나왔다가 다시 밟고 다시 올라가는 이 밟을 때 여기서 슈팅이 나왔을 때 중소형주나 이런 실적 안 되는 종목들을 여기서 매도하고 이걸 밟을 때 대형주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이번 주에 좀 세우고선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FMC 회의를 앞두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추가 매수를 또 권유해 주진 않았고 눌릴 때 대형주 위주의 실적주 담아 가보자라는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장 시장 한 줄평 이야기는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 다음 코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식왕 종목 클래스 코너입니다. 오늘장 이슈됐던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로보스타입니다. 삼성전자가 미래 먹거리로서 이 로봇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 속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로보스타 오늘 상승폭이 컸는데요. 15% 넘게 상승을 하면서 22,400원 선까지 올라섰습니다. 장 초반에는 21,850원이 시초가였고요. 23,900원 선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22,400원 선에서 종가를 마무리 짓는 모습이었네요. 네, 최근에 이 로보스타 이 이야기 통해서 오늘은 로봇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많이 보였습니다. 로보티즈와 유진 로봇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로보스타 15%, 로보티즈와 유진 로봇은 29%, 로보로보와 T로보틱스도 7, 8% 오름세로 마무리를 지었네요. 네, 휴림 로봇도 오늘 25% 넘게 또 상승을 하면서 오늘 전체적인 이 테마 로봇 관련주가 좀 상승세를 끌어올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삼성전자가 신사업으로 로봇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LG전자도 똑같이 이제 핸드폰 사업부를 정리하고서 이제 그 로봇 사업을 한다고 했었죠. 네. 현대차 그룹도 이제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하면서 로봇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도 이제 나서서 좀 육성을 하려고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로봇의 시장은 이제 좀 커질 거예요. 커질 건데 일단은 그 관련해서 지금 종목들이 오늘 좀 움직이긴 했지만 관심을 갖고 좀 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내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월 정도가 되면 이제 1월 정도가 되면 정부의 그런 어떤 육성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흘러나오고 하면서 좀 약간 이런 중소형주들 중에 일부가 좀 세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근데 모든 중소형주가 다 그렇게 움직이진 않겠죠. 근데 이제 뭐 환경에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뭐 풍력, 태양광 뭐 지금 예상되는 것들이 이제 뭐 그런 어떤 환경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이제 그 로봇도 그 안에 들어가겠죠. 로봇도 그 안에 들어가겠지만 오늘은 좀 일시적으로 움직이는 어떤 그런 흐름들이 나온 거라서 이게 여기서 뭐 바로 따라가서 뭐 어떤 부분들을 하기에는 좀 계속 연속성이 나온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어요. 다만 이제 오늘 움직인 이 부분에서 아 로봇 관련주는 항상 저도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 일단 오늘 조금 움직였구나. 그냥 나중에 좀 그 어느 정도 내가 포트에 좀 담아볼 만한 그런 종목들 중에 뭐 어떤 게 있을까라고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물론 오늘 유진 로봇 같은 경우 상한가 가긴 했는데 유진 로봇 같은 경우는 네. 일단 재무제표를 한번 보면은 이제 지금 4년 연속 적자를 지금 찍고 있거든요. 이 4년 연속 적자를 찍고 있다는 게 어떤 얘기냐면 이제 그 내년 3월 달에 이게 이제 결산월이 12월인데 결산월 네. 12월 결산 그 회사들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감사를 받는데 이제 그 4년 연속 적자인 경우에 관리 종목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 3월 정도 됐을 때 좀 생뚱맞게 혼자 급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지금 여기서 당장 기술적으로 붙어갖고 이제 올라가고 해주면 좋긴 하겠지만 만약에 물려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편한 종목을 하려고 하면 일단 유진업은 좀 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상한가 가긴 했지만 네. 근데 나는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기술적으로 내가 보고 빠져나올 수 있어. 그냥 한 번만 더 먹고 나올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은 뭐 하셔도 되는데. 근데 이제 저는 단타를 하더라도 만약에라는 걸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네. 하다가 물렸을 경우에도 버틸 수 있을 만한 종목들. 근데 이제 이 로봇 관련주가 오늘 전반적으로 다 같이 움직인 거를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힘의 크기나 이런 걸 보면 아 이게 어느 정도 여기서 돌리려고 하는 흐름이 나오겠구나. 근데 여기서 만약에 바로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좀 자리를 잡고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일단은 어느 정도 앞전에 이렇게 상승했던 흐름이 나오다가 횡보를 하는 그런 구간에서 밑으로 꺾어놨기 때문에 여기에 매물이 지금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바로 치고 갈 수 있을까의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요. 여기서 조금 어느 정도 매물을 소화하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매물을 좀 소화하고 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 중에서 이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뭐 여러 개가 있지만
일단 뭐 로보스타, 로보티즈 같은 경우가 네. 일단 오늘은 삼성전자가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올라갔죠. 근데 네. 좀 삼성전자가 이제 로봇 관련 산업을 키운다라고 해서 그냥 뭐 여러 회사들이 전반적으로 다 같이 움직였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 LG전자가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들을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는 거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혹시나 네. 여기서 물린다 하더라도 LG전자, 삼성전자가 그 얘기를 했다고 해서 움직인 종목들이 너무 모호하죠. 삼성전자랑 관련이 없는데 그냥 로봇에 관련된 종목들이 다 움직인 거예요. 다만 이제 그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전에도 그 LG전자가 통합 이렇게 배송 로봇을 이제 올해 말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에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앞전부터 LG전자가 핸드폰 사업부를 접고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이제 로봇 산업을 좀 키우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어떤 이제 로봇스타에다가 뭐 한 500억 그리고 이제 그 로보티즈에다가 한 100억 정도를 투자를 했거든요. 정확히 한 90억 정도 투자를 했는데 일단은 그 지분을 갖고 있는 그 회사들을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저 또한 보고 있는데 지금 기술적으로 한번 보면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네. 좀 하락 추세를 일단 벗겨내긴 했어요. 오늘 이렇게 하락 추세가 떨어지는 부분에서 점프하면서 여기서 벗겨내긴 했는데 네. 이 부분에서 이 앞전에 쌓여있는 매물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소화를 하고 가야지 그냥 올라가면 이 매물이 쏟아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밑으로 다시 눌렀다가 좀 어느 정도 소화를 하고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관심 있게 오늘 로봇주가 움직였으니까 로봇주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도 하고 LG전자도 하고 뭐 현대차그룹도 한다고 하니 일단은 중형주, 중소형주들 중에 어떤 섹터를 뭔가를 한다고 할 때 로봇의 섹터도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으면 뭐 괜찮지 않을까. 다만 이제 그 당장 움직이지 않을 수 있는데 그게 뭐 내년 3월이 될 수도 있고 뭐 그 전에 뭐 움직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좀 안정적인 회사 위주로 일단은 3월을 앞두고는 사실 그 재무제표를 기본적으로 보시고 4년 연속 적자인 기업은 안 건드리는 게 좋다 일단은 그냥 생뚱맞게 갑자기 이제 그 뭐 어떤 부분이 우려돼서 관리 종목이 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잘 나가다가 갑자기 하한가 맞는 그런 좀 황당한 일을 겪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위험을 조금 피하면서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통사고처럼 이렇게 갑자기 나한테 사고가 벌어질 수 있으니까 약간 그 부분을 조금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하고요. 일단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LG전자가 지분을 33% 정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뭐 로보로보라든지 뭐 휴림 로봇이라든지 뭐 유진 로봇이라든지 뭐 로보티즈라든지 뭐 그런 여러 회사들 중에서 그래도 제일 이제 산업용 그 뭐 제조용 로봇, 뭐 자동화 장비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로보스타라든지 아니면 그거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로보티즈라든지 그 두 회사를 조금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 나중에 오늘은 삼성전자지만 또 이렇게 가다 보면 LG전자가 뭔가를 진행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네. 거기에 관련돼 있는 로보티즈나 로보스타라는 이 두 종목이 가장 세게 움직일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오늘 삼성전자가 포문을 열어준 거고 네.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어떤 기사, 실제적인 어떤 그 사업의 진행 이런 것들의 얘기가 나올 만한 회사들은 사실은 LG전자가 지분을 잇는 이 로보스타나 로보티즈 쪽이 아닐까 싶어서 그 두 회사를 오늘 로봇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조금 유심히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로봇 관련주로서의 대장주를 또 로보스타와 로보티즈로 꼽아주셨는데 재무제표도 괜찮은 건가요? LG전자가 또 지분을 투자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상대적으로 괜찮은 기업인 것 같은데 네. 어떠세요? 재무제표는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로봇 관련된 회사들이 사실 실적을 크게 내거나 뭐 이렇게 지금 상황 속에서 뭐 어떤 결과물을 많이 보여주거나 그러고 있지는 않고요. 시가총액에 비해서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굉장히 적긴 한데 이 종목 또한 이 업종군 자체가 약간 꿈을 먹고 가는 종목이죠. 그래서 네. 근데 그 이제 뭐 바이오라든지 그런 어떤 미래 기술 뭐 이런 어떤 회사들의 모든 업종 자체가 이제 재무제표가 막 이렇게 좋거나 막 이렇게 매출이 높거나 막 이러지는 않으니까 일단은 그 중에서 그 섹터를 볼 때 다만 이제 그 안정성 지표는 괜찮죠. 지금 보면 로보티즈 같은 경우가 유보율도 한 1000%가 넘고 부채 비율이 한 16%밖에 안 되고 당좌 비율, 유동 비율이 2000%가 넘으니까 일단 이런 부분 속에서 이제 이 회사 망할 일은 없겠구나.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일단은 로보티즈 같은 종목도 보면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어떤 부분에서 이제 그 재무제표나 이런 부분들은 괜찮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로봇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이렇게 그 매출이 안 나오고 이런 부분들은 다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렇게 기술적으로 움직이고 어떤 분위기상 어떤 트렌드로 움직이는 이런 종목들을 볼 때 일단은 좀 안정성 지표를 보고 그리고 이제 그 결산월을 앞두고 나서는 4년 연속 적자 이런 회사들은 좀 가급적 피하면서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로봇 관련주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팀을 구축한다라는 소식 속에서 로봇 관련주들이 상한가 많이 기록한 가운데 로봇 관련주들 살펴봐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LG전자입니다. 네, 애플카 부품 공급 기대감과 이 실적 개선 전망 속에서 오늘 상승세를 기록했는데요. 6.3% 오늘 LG전자 상승을 했습니다. 장중에는 13만 5천 원 선까지 올라가면서 급등세가 그대로 유지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장 초반 12만 원 선에서 13만 원, 13만 5천 원 선까지 훌쩍 올랐습니다. 최근에 흐름이 11월 중순께 13만 7,500원 선이었는데 다시금 좀 올라오는 모습이었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LG그룹 자체를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네. 네, 일단은 뭐 예전에 이제 애플카에 LG전자가 애플카랑 같이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LG 마그나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앞전에 급등을 했죠. 그러니까 급등을 하면서 이제 LG가 그 마그나하고 합작법인을 이제 만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 때 그 시장에서 아 이게 마그나가 이제 예전에 애플의 그런 어떤 타이탄 프로젝트를 같이 했었기 때문에 LG 마그나가 혹시나 이 차를 만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뭐 특별한 얘기가 없으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횡보를 하다가 시장이 내려오면서 지금 좀 약간 밀려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LG전자가 이제 그 예전부터 그런 전장 사업 부분을 계속적으로 키워왔었는데 그 부분의 적자가 어마어마했죠. 이제 핸드폰 사업부의 적자도 어마어마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전장 사업부가 지금 좀 자리를 잡아가면서 이익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핸드폰 사업부는 정리를 했죠. 그래서 일단 지금 좀 기대할 수 있는 게 그 LG전자의 전장 사업 그 합작법인 이제 LG 마그나 이제 파워트레인 그거를 통해서 이제 약간 애플카의 어떤 방식으로든 부품을 좀 공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게 이제 시장의 조금 약간 시각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게 이제 애플카를 만든 게 뭐 다른 회사가 만든다 뭘 한다 하더라도 어떤 부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LG전자 쪽, LG그룹 쪽에서 조금 약간 부품을 뭐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네. LG 이노텍도 그런 어떤 기대감에 좀 많이 오른 게 있죠. 그 카메라를 LG 이노텍 걸 쓰지 않을까. 그래서 네. 지금 현재 LG 전자 자체가 전장 사업에 약간 집중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 이미 애플카 생산에 그런 필요한 부품들의 그런 어떤 공급망을 이미 다 확보하고 있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판단하고 있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던 게 이제 전기차 볼트 리콜을 하면서 그 LG화학이랑 LG전자가 그 비용을 좀 부담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영업이익이 좀 올해 감소하긴 했지만 그게 이제 그 내년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게 오히려 기저효과를 불러일으키면서 주식이라는 움직임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실적이 안 좋으면 주가가 내려가죠. 근데 내년에 실적이 좋으면 다시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올해 실적이 안 좋으면 내년에는 작년 대비 몇 프로 성장했다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죠. 그 일시적인 어떤 리콜 비용이 이제 기저효과를 불러일으키면서 내년에는 실적이 똑같은 실적을 찍어도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또 내년 실적 부분에서 이 전장 사업 부분이 그 9천억 정도 이익 개선이 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따라서 이제 영업이익이 올해보다는 한 21% 정도 증가해서 한 5조 대의 영업이익을 찍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이제 시장의 어떤 컨센서스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번 연도에 보면 매출이 60조에서 50조, 뭐 60조 정도를 찍는 회사죠. 60조 정도 찍는 회사고 시가총액은 지금 20조죠. 20조. 매출 한 60조 정도 찍고. 근데 지금 영업이익이 한 3조 대에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영업이익이 3조 올해에 이제 그 작년에 3조 1천억 정도를 찍었었는데 지금 3분기 만에 3조 1천억 정도를 찍었거든요. 근데 내년 정도에는 한 5조 대 정도를 본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실적이 좀 상승을 할 것이다. 반면에 주가는 지금 좀 이제 내려와 있죠. 내려와 있고 조금 약간 가격이 저렴한 구간대에 있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보시면 일단 이 앞전에 횡보하는 부분에서 주가 좀 내려와 있는 이 상태가 조금 약간 기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LG그룹 자체를 전반적으로 좀 좋게 보고 그중에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도 약간 대형주 장투하는 종목 중에 하나로 조금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일단 주봉도 한번 보시면 일단 21선에 지금 21선을 돌파하려고 오늘 좀 흐름이 장대 항목이 나오면서 한 6%, 7%대 장중에 7%대까지도 올라갔었는데 일단은 21선에 조금 부딪히면서 이 부분에서 좀 자리를 잡아갈 것 같고요. 일단은 하단부 12만 원에서 한 13만 원 부분에 당분간 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만약에 혹시나 눌리는 어떤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과정 속에서 이 LG전자 같은 경우도 한 12만 원 정도에서는 담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장이 밀고 올라와서 슈팅이 나왔을 때 중소형주를 던지고 시장이 다시 내려오면 그때는 이제 그 종목을 이제
그 새로 편입하는 그런 종목 중에서도 LG전자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앞전에 주봉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이 앞전의 고점이나 이 부분에 대한 고점 여기서 지금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좀 자리를 만들다가 이렇게 올라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들도 나올 수 있고 지금 사상 최고가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계속 갇혀있던 지금 이게 거의 이 LG전자가 사실 굉장히 예전에 그 프라다폰 2008년도에 이제 선풍적으로 좀 인기를 끌었던 그 프라다폰의 어떤 영향으로 이만큼이 예전에 올라왔던 이 상승세를 그 이후에 이제 LG전자의 그런 어떤 스마트폰의 사업부가 이제 계속적으로 좀 이렇게 안 좋아지면서 주가는 계속 흘러내렸는데 좀 새로운 어떤 그런 흐름이 열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 LG전자의 전장 사업 부분이 이 LG전자의 전반적인 회사의 어떤 성장 그리고 이 차트에서도 신기록을 이렇게 신고가를 찍었던 것처럼 뭔가 회사 자체가 크게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 어떤 흐름, 앞전의 주식의 어떤 이 흐름을 전부 무시하고 새로 흐름을 역사를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항상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으니까 항상 좀 관심을 갖고 시장이 좀 내려올 때 오히려 좀 이런 종목들 담아보자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LG전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전상 사업에 대한 부문을 넓히면서 LG전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LG전자뿐만 아니라 뭐 LG이노텍, 디스플레이 등 잘 가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장기로서는 LG전자가 좋다. 네, 일단은 지금 뭐 LG화학 같은 경우가 이제 네. 예전에 그 다른 그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하셨었는데 네. 저는 LG화학보다는 LG전자를 더 선호하거든요. 그러니까 LG화학 같은 경우 왜 그러냐면 LG화학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있으면 상장하잖아요. 맞습니다. 상장하기 전에는 이 LG화학이라는 게 계속적으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데 네.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이 이제 현대중공업이 상장하고 나서 급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조선해양이 조선의 어떤 그런 그 사업부를 가지고 있을 때는 네. 아 조선하면 한국조선해양이라고 했었는데 근데 이제 현대중공업이 그 안에서 띄어져 나오니까 한국조선해양은 이제 약간 왕따를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한국조선해양은 계속 흘러내리면서 급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LG화학 같은 경우도 LG에너지솔루션이 조만간에 상장을 해요. 상장을 하면 상장을 할 때는 약간 좀 주목을 받거나 아니면 좀 계속적으로 받아주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막상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을 하면 상장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면 이제 그 LG화학 같은 경우도 좀 약간 소외되지 않을까. 이 LG화학이 이제 예전에 LG생명과학을 흡수합병하고 그리고 이제 화학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케미컬 부분과 이제 그 화학, 그 제약 이 부분들을 같이 갖고 있는데 거기서 제일 그 부분이 관심이 있어 사람들이 산 게 아니라 이제 2차 전지를 관련해서 이제 산 건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물적 분할을 하면서 좀 떨어져 나가고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물적 분할하면서 떨어져 나가면 이 회사는 자체적으로 막 유상증자를 하고 뭐를 하고 지금 현재는 LG 화학이 이제 지분을 다 갖고 있지만 이 회사가 자금 조달을 하고 하면 할수록 LG 화학의 지분율은 계속 희석되면서 계속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각을 덜 받을 것 같고 오히려 LG전자 같은 경우는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LG 그룹주들 중에는 LG전자가 가장 최선호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LG전자에 대한 이야기, 장기적인 전망들 이야기 나눠주셨네요.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위아입니다. 현대위아 신사업 기대감과 내년 호실적 전망 속에서 주가가 오늘 상승을 했는데요. 2.23%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장중에는 79,000원 선 넘어서기도 했었는데요. 장 초반에 급등세 보여주면서 79,400원 넘게 주가를 형성하기도 했었네요. 네, 2.23%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에 코스피 상승과 더불어서 꾸준히 상승을 했던 현대위아였는데 오늘 윗꼬리 조금 달고 내려왔지만 2.23% 상승을 했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은 나중에 이제 지수가 올라간다라고 할 때 그 정말 빠지지 않을 섹터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4분기에는 이제 차량 부분이 이제 반도체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완성차의 어떤 생산 차질로 인해서 그 실적이 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현대위아 같은 경우도 이제 모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 모듈이나 부품 매출이 이제 좀 감소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차가 생산을 못 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이제 좀 안 좋았고요. 기계 부분을 또 갖고 있는 그 기계 부분은 원자재 가격도 상승하고 운반비도 상승하고 하면서 좀 실적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4분기에는 굉장히 좀 힘든 세월을 보내면서 좀 주가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밀려 내려왔죠. 밀려 내려왔는데 기술적으로도 이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죠. 앞전에도 이제 그 현대차 그룹 또한 애플카 이슈로 조금 슈팅이 나오긴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눌렸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현대위아가 이렇게 여기
그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자동차 부품이나 이제 자동차 관련된 종목 중에 1순위는 현대위아구나. 이게 그 현대차나 현대모비스나 이런 어떤 종목들이 앞전에 슈팅을 뚫은 회사가 없거든요. 근데 이 네. 현대위아만 혼자 여기를 돌파하고 나서 아 이거 눌리면 사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안 사면 언제 사냐 이 자리에서 지금 이 바닥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만도라든지 현대위아나 이런 것들은 지금 대형주 중에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종목들 중에 하나고요. 일단은 내년에는 이제 그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조금 약간 풀려가고 있어요. 풀려가고 있으니까 차량들이 좀 생산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수급 반도체 수급 문제로 인해서 좀 차가 생산을 못했던 게 좀 이제 생산을 하게 되면 자동차 부분이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될 것 같고요. 그 완성차 이제 그 가동률이 좀 개선되면 차량 부분 같은 경우 수익성도 이제 굉장히 좋아지면서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고 기계 부분 같은 경우는 뭐 당분간은 좀 원자재 가격이 아직도 비싸고 운반비도 좀 비싸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뭐 계속적으로 조금 영향이 이어지긴 하겠지만 뭐 전년도 대비해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좀 점점 기저효과로 인해서 그 적자폭이나 이런 부분이 좀 축소되지 않을까. 그래서 자동차 부분들의 영업이익 좀 개선되고 적자를 낼 수 있는 기계 부분의 그런 적자폭이 좀 줄어들면 회사는 이제 전반적으로 조금 현재 상태가 좋아지면서 약간 미래에 대한 기대도 있거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나 수소차 그런 어떤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어떤 그런 플랜들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이 회사가 지금 이제 가장 좀 주목받는 그 부분이 열 관리 시스템인데 2023년부터 이제 그 현대차가 전기차 그 플랫폼이 있잖아요. eGMP라고. 그 eGMP의 그 차량 양산을 할 때 그 열 관리나 아니면 그런 공조 시스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지금 현대위아가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이제 그 뭐 넥소라든지 그런 어떤 수소차 같은 경우도 이제 수소 저장 모듈이라든지 뭐 공기 압축기 이런 부분들을 2023년도부터 생산해서 공급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준비가 돼 있으니까 일단은 2023년도부터는 그런 열 관리 시스템 그리고 이제 공기 압기 뭐 이런 어떤 친환경차 매출이 본격적으로 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약간 미래에 대한 기대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년도에 자동차 업황이 좀 개선되면서 내후년도부터는 그런 어떤 친환경차에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에 좀 미래 먹거리까지 좀 미리 준비가 돼 있는 그런 회사니까 좀 장기적으로 좀 성장성이 있지 않나. 지금 자리는 굉장히 조금 기다렸던 그런 자리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 정도부터는 조금 어느 정도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수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만약에 눌린다고 하면 좀 현대 위아를 담는 기회로 삼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저도 기억이 나는데 현대위아, 만도 등등 이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로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이야기 나오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좀 풀리고 또 친환경 섹터 쪽으로도 긍정적인 전망 기대된다고 하셨는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도체 관련주들 뭐 상승을 조금 하고 있는 여력이긴 한데 더 크게 내년은 상승을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에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런 부분의 어떤 흐름을 보면은 네.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은 약간 그 반도체냐 뭐 네. SK 하이닉스죠. 네. 섹터를 맞추려고 하기보다 네. 약간 큰 그림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바스킷으로 지금 이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를 하는 것들이 어떤 특정 섹터에 지금 몰려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도체, 자동차,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이 이제 돌 것이다. 그냥 뭐 지금 어떤 긴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은 굉장히 개인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거 시장이 내가 그리고 계좌가 좀 많이 물려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올라온다 하더라도 이거 지겨워 본전되면 다 털고 나가야지 이제 주식 못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주식 시장은 그렇게 짧은 텀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간다고 봤을 때 외국인들이나 이런 메이저들은 지금 자리에서 그냥 특정 섹터 지금 반도체의 어떤 이런 특정 섹터만 지금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네. 돌아가면서 지금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지금 반도체라든지 알게 모르게 뭐 증권주들도 좀 많이 올라왔고요. 증권주의 흐름들도 많이 올라왔고 SK 하이닉스의 흐름을 보면 지금 많이 올라왔죠. 많이 네. 올라왔는데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어느 특정 섹터에 몰려 있는 게 아니에요.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도 지금 추세를 돌리면서 이렇게 밀고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네요. 지금 보면은 이제 고점이 이 앞전인데 한 10,000원 정도 되는데 지금 한 9,0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 한 8,000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모든 섹터가 지금 전반적으로 다 돌아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거든요. 다만 어떤 업종들이 제일 빠르게 올라오느냐라는 부분에서 사실 반도체가 이제 그 시가총액 대형주,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가 지수를 끌어올리기가 쉽고 이제 워낙에 대형주다 보니까 그쪽으로 먼저 매수가 몰린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반도체만 계속 끌어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라든지 제가 기대하는 게 이제 자동차라든지 뭐 화학이라든지 그런 이제 좀 저가에 있는 실적 우량주들, 뭐 철강, 뭐 이런 화학,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매수세가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살아나면 계속적으로 업종 자체가 순환매를 돌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지금 현재 반도체가 좀 가장 세 보이고 하지만 사실 좀 또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 많이 올라온 종목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떤 거에 휩쓸려 다니지 말고 일단 그냥 전체적인 큰 흐름을 보면서 아 반도체를 먼저 못 잡았을 때 반도체를 위에서 잡으려고 하기보다는 시장이 눌리거나 이렇게 됐을 때 뭐 눌릴 때 반도체의 흐름을 또 보고 그리고 다른 업종들을 좀 보면서 아 시장은 전반적으로 바스켓으로 그냥 그 여러 바구니에 그냥 여러 섹터들을 담는 거죠. 그냥 담는 거니까 거기에서 더 많이 담고 좀 덜 담고 이런 거는 있긴 하겠지만 시장의 큰 흐름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반도체, 자동차, 화학, 철강 이런 것들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포트에서 그 내가 갖고 있는 건 안 올라가고 반도체는 올라간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다 같이 올라갈 테니까 일단은 그 흐름을 조금 기다려보자. 그 흐름을 이해하고 기다려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전체적으로 넓은 관점에서 순환매의 이 흐름을 본 뒤 눌림목으로 저가 매수의 기회를 잡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코너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톡방 참여 방법 한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시광,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0690-9643을 꼭 입력하신 뒤에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셔야 차트 분석에 도움이 됩니다.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종목 클래스 코너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코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시간은 톡하는 상담소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종목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오리진입니다. 매수가는 1,406원, 비중은 5% 가지고 계신데요.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죠. 네오리진 1,34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3.9% 하락한 가운데 비중 5% 담고 계신다고 하고요. 1,406원 선에서 마무리가 된 가운데 오늘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추세로 주가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3.9% 하락을 했고요. 매수가는 1,406원. 최근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2월 초에 1,660원 선까지 올라서기도 했던 종목이었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에요. 네, 어려운 종목. 예전 코니클로리라는 회사인데 네. 끼가 있죠. 끼가 있는데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는 결론은 이게 기술적으로만 보셔야 되거든요. 기술적으로만. 지금 일단 기술적으로는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이고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1,406원. 뭐 충분히 사볼 수 있는 가격에 사셨네요. 일단은 사볼 수 있는 가격에 사셨고 어느 정도 매매를 조금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을 보면 1,406원 정도면은 이 구간에서 내려올 때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쏠 때 따라가지 않고 눌릴 때 지금 사고 계시는 거예요. 눌릴 때 사고 계시는 건데 괜찮다. 일단은 매매하시는 습관이나 이런 부분들도 괜찮고 가격을 보면 이제 종목을 고르는 어떤 종목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본인이 얼마에 갖고 있는지 그 가격을 보면 그 매매하시는 수준이 어느 정도 보이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주식을 어느 정도 좀 하시는 분이에요. 어느 정도 하시는 분이고 그렇군요. 네오리진이라는 회사를 골라서 지금 한번 전투적으로 한번 전투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지금 적정하게 지금 들어가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한 흐름은 사실 맞추긴 어렵죠. 이게 지금 한 번 상승이 나오고 2파 상승까지 나왔거든요. 이 3파 상승은 따라가는 게 아니죠, 보통. 예, 3파 상승. 만약 그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본인이 다 맞으시다면 여기서 3파 상승이 나왔을 때 이제 이 내려올 때만 사는 거지 올라갈 때 따라가진 않으시겠죠. 그 정도 수준이 있으신 분이면 이 3파 상승은 따라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내려올 때 지금 눌리고 있을 때 사볼 수 있죠. 근데 이 상승이 안 나올 수도 있겠죠.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하실지도 미리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일단 지금 흐름에서는 접근은 용이하고 괜찮다. 그냥 해볼 만하다. 일단 기술적으로만요. 이 회사는 이제 그 예전 코니클롤이라고 이제 여러 사업을 많이 하죠. 뭐 유무선 보안 솔루션도 하고, 뭐 네. 화장품 사업도 하고, 네 무슨 뭐 게임도 하고, 예 그런 여러 가지의 것들을 하는데 이번에 올라가는 이 재료는 NFT 중고 명품 거래 뭐 이런 어떤 시장의 그런 내용으로 올라가죠. 그게 뭐 실질적으로 손자 회사가 한다는데 그걸 해갖고 뭐 수익이 뭐 성장성이 갑자기 뭐
날 것이냐 그런 거 아니죠. 예,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죠? 이거 매매하시는 분도 다 아실 거예요. 예, 그런 거 전혀 상관없다. 그냥 기술적으로만 본다. 회사의 지금 시가총액 1,300억 정도 되는데 매출 100억 정도밖에 안 되죠. 100억 정도밖에 안 되고 지금 계속 적자죠, 적자. 근데 다만 이제 2019년도에 흑자전환을 한번 해주면서 아까 말씀드린 4년 연속 적자에 해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해볼 만하죠. 예, 일단은 이번 3월이 그렇게 무섭지 않죠. 뭐 재무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그리 뭐 좋지는 않겠죠. 근데 뭐 그렇게 완전 최악은 또 아니에요. 최악은 그냥 또 최악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골라서 최악이 아닌 재무제표 상에서 이런 종목을 골라서 기술적으로 들어가는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진행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고 그냥 기술적으로 조금 조언을 드리면 여기서 만약에 급등이 나오면 여기 뚫기 쉽지 않죠. 그냥 3파 상승까지만 먹는 거죠. 지금 조정이 나오는 이 부분에서 담아서 이 조정이 나오면 지금 거의 보시면은 지금 여기까지 눌릴 확률이 많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열어놔야 돼요. 여기까지 1260원. 그리고 만약에 더 밀린다고 하면 1230원, 1260원, 1270원. 그러니까 한 1250원에서 한 1300원 정도 사이에서 거기서 뭐 계속 나눠서 사긴 하지만 배팅은 거기서 해야 되겠죠. 거기서 배팅을 하고 나면 반등이 나와요. 무조건.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는데 그 반등이 얼마나 세게 나올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계속적으로 나눠서 살 수 있다. 전략을 말씀드리면. 근데 반등이 나올 때 그 반등의 세기를 봐야 되고 그 반등이 나올 때 따라가면 안 돼요. 그 전에 미리 눌릴 때 사시고 반등이 나오면 그때부터 지켜보자. 얼마나 올라가는지. 이 고점을 넘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조금 볼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그냥 수치상, 그러니까 비율상으로 본다면 이만큼 올라가고 지금 이렇게 내려와서 이만큼 고점 뚫고 다시 눌린다고 하면 다시 올라갈 때 여기겠죠. 지금 딱 비율로도 맞죠. 이렇게. 예. 비율로도 맞으니까 지금 보시면 이걸 줄이면 요 가격. 네, 현재 요 가격이죠. 요 위에 선에서는 3파 상승해서 여기까지만 먹고 나오는 거죠. 예. 더 이상 욕심부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눠서 샀다가 지금 요 가격대가 대략적으로 한 1,700원 후반대, 1,8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300원 정도 근처에서 사서 1,800원 정도까지만 먹는데 이게 올라갈 때 진짜 여기까지 갈지 안 갈지 모르니까 나눠 사서 나눠 팔자. 예, 그런 전략으로 접근하시기에는 괜찮은 종목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오리진에 대한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2부 때 조금 더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톡방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 가능하시고요.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0690-6443 꼭 입력하신 뒤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이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의 사측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2부 때 다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